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어입니다. 논어를 영어로 함께 공부해보자 라는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장인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You just said it is rare for a man who 해놓고 나왔는데요. 이 문장은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t 가주어 나왔고요. is rare 드물다. 뭐가 드무냐? 어떤 사람, for a man 어떤 사람이 하고 for 그리고 밑에 to be fond of 좋아하는 그랬을 때 to 부정사 it for to it for to의 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고요. to be 이하 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가 원래 주어니까 문장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가짜 주어 it을 써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좋아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 좋아하는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for 사람으로 to 앞에다가 써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 for man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man을 수식하고 있죠. 관계대명사가 앞에 man을 수식하고 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을 때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who를 씁니다. 그래서 a man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대명사 who has filial piety and respectfulness 여기까지가 who에 걸리죠. 효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to be fond of 좋아하다 like하고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be fond of 좋아하는 뭘 좋아합니까? offend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또는 어떤 법이나 규칙을 어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his superiors 윗사람 그의 윗사람 여기서 뭐 상관일 수도 있겠고요. 윗사람을 해치는 윗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는 be fond of 그런 사람은 rare 드물다. 자,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효심이나 공경심은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효심이나 공경심을 배운 사람은 그런 걸 배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상관을 상사를 감정을 해치게 하는 걸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래도 드물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효심과 공경심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if for to의 구문과 관계대명사가 함께 나온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하기 2장의 두 번째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윗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선 드물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영어로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은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문장 큰 틀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고, 윗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라는 이 문장이 사람을 수식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이것도 사람을 수식합니다. 문장은 굉장히 긴데 윗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요 두 문장이 하나의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문장 주어 동사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 크게 두 가지가 별도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쓸 때 사람을 수식해야 돼. 사람을 수식해야 돼.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who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o가 지금 두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쓰면요. 핵심 주어 동사부터 써야죠. 사람은 없다. 잠깐만요. 사람은 있다.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영어로
있다 없다라는 것을 먼저 써야겠습니다. 자, 있다 없다. 여기서 잠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있다 없다.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뭐 있다 없다라는 말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그냥 머릿속에 there, 네, there가 물론 거기에란 뜻의 there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 뜻도 없고요. 뜻이 없기 때문에 발음도 there라고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th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there is 비동사, 우리가 이제 비동사 쓰고요. there is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there are 이렇게 쓰면은요 이 문장이 있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문장을 쓸 때는 머릿속에 바로 there is there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없다 그러면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제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not이 없으면 there is만 넣으면 있다 없다. 근데 이제 is와 are는 언제 쓰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is, are는 언제 쓰느냐? is 다음에 book 해가지고 단수가 나오면 is를 쓰면 되고요. books 해가지고 복수로 나오면 are를 쓰면 됩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is와 are. 이때 주어는 뭐냐?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there가 주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there가 주어가 아니고요. there는 그냥 아무 뜻도 없는 부사입니다. 요 book 요것들이 주어입니다. 책이 은는이가로 끝나면 주어라고 그랬으니까요. 책이 있다. 예, 주어가 조금 뒤로 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부사가 앞에 가면 주어 동사는 자리를 바꿔준다. 도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there is, there라 이렇게 나오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re is냐 there 아냐 했을 때 뒤에 단수가 나오면 is, 복수가 나오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there have been. 요 빈이 뭐냐 이거죠. have been의 빈은 과거 분사라고 그럽니다. 예,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들 때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는데요. 요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들 때 ed를 붙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인데요. 원래 원형은 비고요. 여기에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MR is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MR is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는 was나 were가 되는데요. 비동사의 원형은 비고 과거는 was, were. 근데 과거 분사는 요 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동사인데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는 언제 쓰냐? have 다음에 ed가 붙은 말,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현재 완료다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there have been 뜻은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있다 없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해석할 때 지금까지라는 말을 붙이면 얼추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there have been 그러면 있다인데 지금까지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있다. not이 붙으면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같이 어울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there have been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have가 붙었다는 것은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는 뜻입니다. 복수명사. 여기에 is일 때는 단수명사, are일 때는 복수명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have been, there have been 이때 have가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s가 붙은 복수명사가 온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단수명사가 온다 그러면 단수가 온다 그러면 has가 나옵니다. 그래서 have와 has의 차이점.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 has,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 have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have냐 has냐 이거 구분하는 것이 한마디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시험 문제 나오면 have나 has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보고 have와 has를 고르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요. 간단합니다. 일단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there is, there are 이게 떠오르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 떠오르시면 되고요. there have been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었다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no one이 나왔습니다. no one. 딱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죠? no 아니다. one 한 명. no one 한 명도 없다. 이 뜻입니다. no one 한 명도 안 하다. 한 명도 뭐뭐하지 않다. 한 명도 없다. 그걸 no one을 합쳐서 none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none. 그러니까 there have been none. 한 명도 없었다. 있을 때 한 명이라고 뜻이 나오니까 이게 꼭 단수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no는 복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re has가 아니라 there have로 봤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다. 없다. 글자 그대로 드물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없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 원 한 사람 원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명사입니다. 한 사람을 수식하니까 후 관계대명사 후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가 수식하니까 후 관계대명사 후가 두 개 필요한데 그렇게 편하게 써주면은 문장이 너무 쉬우니까 문장을 만들 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후가 두 번 연거푸 나온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후 안에 또 다른 문장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콤마로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 콤마 나오고요. 쭉 가다 또 콤마 있고 아유야 문장이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내가 영어를 독해를 하고 있는데 콤마 막 이 콤마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오면 이때는 요 콤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되는지를 빨리 찾아야지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 콤마를 여러 개 내는 건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콤마가 많이 나오면 제일 안쪽에 있는 것들부터 묶음으로 묶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요건 그 아니고 요 안을 포함하는 또 다른 묶음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 요걸 포함하는 또 다른 문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로를 치질 못하면 독해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지죠. 자, 이 경우는 뭐 콤마가 몇 개 없으니까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their superiors 요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걸 봐야죠. 그랬을 때 쭉 가서 보면은 not이 여기까지가 not부터 superior까지가 하나의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 관계대명사 후가 바로 have been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콤마 있는 것은 함께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별도로 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not liking to offend their superiors는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who have been으로 이어집니다. 자,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ve been fond of, be fond of, 좋아하다, like라고 그랬죠? 뭘 좋아합니까? breaking the social order, break the social order. break는 깨뜨리다. 깨뜨리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social order가 있습니다. social은 사회의 order가 있네요. order는 명령, 주문. 가장 많이 묻나? 명령하다, 주문하다. 다시요. order, 명령, 주문. 명령하다, 주문하다. 또는 질서. 순서. 예. 일단 명령하다, 주문하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주문하는 거예요. 명령, 주문 말고 질서, 순서.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서, 순서. 순서는 차례 이런 뜻이고요. 질서, 순서. 여기서는 질서로 쓰였습니다. 질서, 순서. 뜻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 더 참고로 우리가 중요하니까 this order에다가 this를 붙입니다. 그러면 this는 반대말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this order. 그러면
질서. 예.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디스 반대말 디스오더. 그리고서 또 디스오더는 뭐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break the social order. 사회의 질서, 사회 질서를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요. 사회 질서를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으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걸 그다음에 해석해 보실까요? Not liking, 좋아하지 않아요. To offend, 거역하기를, 해치기를. Their superiors,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회 질서를 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즉 윗사람에게 공경한 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에게 공경을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깬다. 즉 법을 어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법을 어기는, 사회 질서를 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효심과 공경심을 기르는 사람은 윗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드물다. 근데 나아가서 윗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회 질서도 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대단히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요, 뭔가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꾸로 다시 보면은요, 윗사람에게 공경을, 윗사람을 존중해. 그 윗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정에서 효심과 공경심을 배운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 내용에 쭉 보면, 순서로 보면 집에서 효심과 공경심을 배우면 결국 나가서도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학교나 이런 데서도 윗사람을 해치지를 않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윗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다. 뭔가 대단히 거창한 그런 어떤 인덕을,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 질서를 깨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집에서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 잠깐 보시면은요, 브레이크, 깨트리다,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에 ing가 붙었죠?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안 됩니다.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우리는 동사 하나의 모양을 바꿔준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to를 붙이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ng를 붙였죠. to를 붙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그때는 ing를 붙인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동명사라고 부른다 라는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전치사 of,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ing를 붙인다. 동명사다. 동명사라는 말을 잠깐 써보면요, 동명사, 여기 이름에 다 써 있습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다. 동사가 명사가 됐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킹은 왜 ing가 붙었냐면 전치사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명사를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두 번째 문장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써봤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도요. 유자가 말했습니다. It is rare, 드물다, for men, 이런 사람이 who has filial piety, 효심이 있고, respectfulness, 존경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offending, his superiors,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다음 문장, there have been, there is there라는 있다 없다라 했죠. there have been, 있다, none, 한 명도 없다. who, 어떤 사람이 not liking to offending, have been fond of, 좋아하는, breaking the social order, 사회 질서를 깨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no one,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Uzzah said, "It is rare for a man who has filial piety and respectfulness to be fond of offending his superiors. There have been none, who, not liking to offend their superiors, have been fond of breaking the social order." Uzzah said, "It is rare for a man who has filial piety and respectfulness to be fond of offending his superiors. There have been none, who, not liking to offend their superiors, have been fond of breaking the social order." Uzzah said, "It is rare for a man who has filial piety and respectfulness to be fond of offending his superiors. There have been none, who, not liking to offend their superiors, have been fond of breaking the social order." 자, 원어민 발음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한번 또 풀어봐야죠. 금방 봤던 문장이니까 기억을 잘 되살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여기 밑줄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안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말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rare for man, 뭐 하나 나왔고요. has filial piety. 다음 문장. There have been none, 뭐가 들어가고요. not liking.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금방 봤던 문장이니까 잘 보시면 떠오를 텐데요. 정답은 관계대명사 후죠. 위에도 아래에도 똑같이 관계대명사 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 앞에 있는 명사, 사람을 수식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사람, 요 노원, 언맨, 요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관계대명사 후가 떠오르셨다면 열심히 들으신 거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가 딱 보자마자 떠올라. 실력이 많이 늘으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를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계대명사가 무엇이 있느냐? 요거 하나는 잠깐만 좀 보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을 부연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다가 후를 넣고 후 이하가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자, 또는 사물이 나오고요. 또는 동물이 있을 때, 사물이나 동물이 나왔을 때 이걸 부연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그 뒤에다가 위치를 쓰죠. 위치를 쓰면 그 위치 이하가 어떠한 사물, 어떠한 동물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맨 처음 시간에 배웠는데요.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을 때는 what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뭐뭐하는 것.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연 설명 꼭 해야 되나? 네,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look at the boy, 저 소년을 봐라. look at the boy, 저 소년을 보아라 라고 문장을 여기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소년이 3명이나 있어. 어떤 소년을 보라는 거야? 어떤 소년? look at the boy, 저 소년 좀 봐. 어떤 소년? 그랬을 때 그 소년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who is wearing a,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Who is wearing a red hat?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년. who 이하가 보이를 수식하죠. Look at the boy. Who is wearing a red hat?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가 나오고 내가 말을 하다가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를 부연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who, which 이렇게 하고 이것이 설명이 끝나면 문장 계속 또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또 다음 위치나 이런 것들은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씩 설명을 하고 지나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